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상한 공식 하나가 반복됩니다. 보수 대통령은 선거에서는 이깁니다. 정권도 잡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마치고 나면 결말은 거의 같습니다. 수사, 재판, 구속, 혹은 정치적 파멸. 이쯤 되면 이걸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달랐고 시대도 달랐고 정치 환경도 달랐는데 결말만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진영의 권력은 논란이 있어도 책임이 개인에게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나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묻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보수 대통령은 집권에는 성공하지만 퇴임에는 실패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는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빼고 선동은 버리고 구조만 놓고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보수 대통령의 결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잘못 뽑았다. 권력을 잡고 변했다. 결국 도덕성의 문제였다.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설명만으로는 반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 배경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은 비슷합니다. 수사는 시작되고 재판으로 이어지고 결말은 늘 구속이거나 정치적 파멸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개인의 타락 문제였다면 누군가는 다른 결말을 맞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넓혀봅시다. 보수 대통령들은 대체로 정권 교체의 기대를 등에 업고 등장합니다. 기존 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 법과 질서를 세워달라는 기대 속에서 강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강한 추진력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정치적 고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은 정권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정권을 지켜줄 넓은 정치적 연합을 만드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은 결집되어 있지만 방어막은 얇습니다. 함께 책임질 사람은 적고 권력은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됩니다. 이 구조에서 정권이 끝나는 순간 모든 책임은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 그리고 이때부터 수사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더 깨끗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보호받는 구조 위에 있었느냐입니다. 보수 대통령의 반복된 결말은 개인의 일탈서사가 아니라 고립된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보수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고립된 권력이 되는가? 그 구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은 대통령 혼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연합과 보호막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들은 이 보호막을 만드는데 유독 약한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보수 정권은 대체로 가치를 구현하겠다 기보다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 속에서 등장합니다. 선거에서는 이깁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의 단단한 연합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가 잠시 겹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하면 정치는 곧바로 속도와 결단의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법대로 가야 한다. 이 선택은 도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반부터 적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치 세력, 관료 조직, 언론, 시민단체, 조율과 관리보다 정면 돌파를 택할수록 권력은 빠르게 고립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 정권 내부의 결속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은 이념보다는 이익과 승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는 하나의 목표로 뭉치지만 집권 이후에는 각자의 계산이 빨리 작동합니다. 정권이 강할 때는 곁에 사람이 많습니다.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침묵과 거리두기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끝까지 옆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함께 싸우기 위해 모였지 함께 책임지기 위해 모인 연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정권 말이 아니라 정권 초반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은 집중되고 정치적 부담도 함께 쌓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끝나는 순간 이 구조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정치적 연합은 해체되고 보호막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기록과 책임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맞는 수사는 집단을 향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향합니다. 보수 정권이 항상 혼자 책임지는 권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는 순간 수사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가? 이 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책임을 다시 배치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전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는가? 왜 유독 보수 대통령만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질문의 답은 도덕성도 음모도 아닙니다. 권력의 공백입니다. 정권이 끝난 순간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임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정치적 연합이 살아있는 정권의 경우 책임은 분산됩니다. 정책 실패는 집단의 판단이 되고 논란은 정치적 공방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권력의 경우 책임은 한 점으로 모입니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 이때 수사는 정치 보복의 형식이 아니라 사법 정리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대부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불법이 있었는가? 절차는 지켜졌는가? 증거는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은 집권 당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끝난 뒤 그 기준은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원칙을 강조한 권력일수록 정권 이후 그 원칙의 칼날을 가장 먼저 맞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은 정권 교체 시기마다 강한 동력을 얻습니다. 새로운 권력은 이전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가장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수사를 선택합니다. 정책은 시간이 걸리고 성과는 불확실하지만 수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르다. 정리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 메시지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정치적 방어막을 잃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보수가 더 나빠서가 아니라 보수가 더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연합이 해체된 상태에서 사법 절차는 개인 단위로 작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권 전체의 책임은 개인의 형사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결말이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당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법대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법은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 이전에 이미 실패해 있었습니다. 보수 대통령의 끝이 늘 같은 방향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설계된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수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이 반복의 핵심을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보수 대통령의 끝은 감옥인가가 아니라 그럼 왜 항상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까? 그리고 왜 이 결말이 반복되는가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에는 반드시 구조가 있습니다. 보수 정치가 반복적으로 빠지는 첫 번째 함정은 이기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보수 정치는 오랫동안 선거에서 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표가 잘 다스리는 것보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선택들이 반복됩니다. 이길 수 있다면 누구든 영입한다. 이길 수 있다면 불편한 동맹도 감수한다. 이길 수 있다면 문제는 나중에 정리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승리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의 내구성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함께 싸울 수는 있지만 함께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권이 시작될 때부터 연합은 느슨하고 신뢰는 얕고 책임의 경계는 흐릿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정권 말이 아니라 정권 초반부터 이미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권력을 개인의 결단력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보수는 강한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결단력, 속도, 통제력. 문제는 시스템보다 개인의 판단이 앞설 때입니다. 제도는 느리고 절차는 번거롭고 합의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정이 비공식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말로 정리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정권을 운영할 때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끝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개인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수사는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보수 정권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고 검찰 사법 시스템과의 거리도 가깝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적어도 우리는 법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끝나는 순간 이 믿음은 깨집니다. 수사기관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수사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때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록이고 의리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보수 정권은 이 전환을 늘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정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진보 진영은 정권이 끝난 뒤를 준비합니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 법조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반면 보수 정권은 집권 기간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정권이 끝나면 흩어지고 침묵하고 각자 도생합니다. 그래서 정권 이후에 설명할 사람도 맥락을 전달할 구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단순해집니다. 개인이 잘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복잡했던 시대적 조건과 정치적 맥락은 사라지고 판결문 한 장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부재입니다. 결과를 배신이나 보복으로만 해석하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했다. 저쪽이 악랄했다. 이 인식이 반복되는 한 패턴도 반복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보수 대통령의 반복된 결말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고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그럼 보수 대통령의 끝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운명도 음모도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였고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기는 정치에서 버티는 정치로의 전환입니다.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권력을 내려놓은 뒤에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묻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두 번째 변화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정치입니다. 강한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한 리더십과 개인 의존 정치는 다릅니다. 결정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권한은 분산돼야 하며 책임은 구조 안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비공식 라인, 말로 정리된 약속, 관행이라는 이름의 편의. 이 모든 것은 정권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문제로 돌아옵니다. 보수가 정말 법과 원칙을 말하려면 권력을 가질 때부터 스스로를 가장 강하게 묶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권 이후를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정치는 임기로 끝나지만 평가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맥락을 전달할 언어가 있어야 하며 정권의 선택을 기록할 구조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는 상대의 언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역사는 항상 개인을 처벌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기 성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결과를 외부의 공격으로만 해석하는 순간 정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반복된다면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사람도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수는 힘을 남기는 정치가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신뢰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평가를 감당할 것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순간 보수 정치의 결말은 비로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변호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단죄하려고도 아닙니다. 왜 같은 결말이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 반복을 멈추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걸 차분히 바라봤을 뿐입니다. 보수 대통령의 끝이 항상 같아 보였던 이유는 사람이 같아서가 아니라 정치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사람을 바꾸기 전에 방식을 바꿀 때 움직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선택에서도 우리는 같은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이 시대를 기록하는 증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시대의 기록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본 사람들이 남길 때 바로 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대를 기록합니다. 시대의 기록입니다.